저 무엇을 언제 가입해야 되는지 생각이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무엇을 가입해야 되는지는 이제 알겠으나 도대체 그럼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처럼 가입 절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교수님 답을 주시죠. 네, 교수님. 제일 쉬운 거는 소셜 시큐리티를 미리 받아서 자동으로 메디케어 A, B가 등록되면 좋은데 요즘에는 점점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medicare.gov 웹사이트거든요. 정부 웹사이트, 페더럴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거 하실 때 그 소셜 시큐리티 원래는 신청은 소셜 시큐리티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하는 건데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로컬 오피스 찾아가셔서 서류를 받으셔서 그 서류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 메일링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받으신 다음에 메일로 이제 붙이시거나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 서류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서류들이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메일링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잘 마쳤어요. 그러면은 그럼 혜택은 언제 받는 건가요? 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6가지 가입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입 기간에 따라서 내 메디케어가 언제부터 효과를 발휘하는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초기 가입 기간 동안에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일을 기준인데요. 생일이 7월이신 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일 전, 3개월 전, 즉 생일이 7월이면 4월, 5월, 6월에 가입하게 되면은 내가 생일이 되는 7월 1일부터 보험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때 3개월 전, 즉 내 생일이 되는 달 전에 3개월 전에 등록을 못 하시게 되면 약간씩 밀리게 되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내 생일이 7월인데 내가 7월에 등록했다. 그러면은 그 한 달 후에부터 이게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7월에 내가 등록했으면 8월부터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한 달 더 늦어서 내 생일이 7월인데 8월에 등록하게 됐다. 그러면은 8월부터 등록하는 게 아니라 늦어지게 되면은 2달 있다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등록하게 되면은 9월, 10월, 즉 2달 후인 10월에부터 보험이 가입되고요. 만약에 내가 2달을 늦어졌다. 내 생일이 7월인데 즉 2달이 늦어지면 9월이 되겠죠. 그럼 9월에 등록하게 되면은 3개월 후, 즉 12월에 등록이 됩니다. 9월에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게 보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3개월이 늦어졌다. 즉 내 생일은 7월인데 내가 10월에 등록하게 되면 3개월 후, 즉 1월 내년 그 다음에 1월부터 보험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되게 복잡하시죠? 거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 생일이 만약에 그 첫 날이다. 예를 들면 7월 1일이다 하면은 이분은 굉장히 행운하신데 한 달 전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한 달 전에 그 메디케어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7월 1일은 그 전달의 생일이라고 그 메디케어에서는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일찍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디케어 서플리먼털 인슈런스 혹은 메디갭이라고 하는 이 보험회 같은 경우,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초기 가입 기간이 내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생일이 되는 달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입하시게 되면은 그 가입한 달, 그 다음 달부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게 원래 가입하는 수 있는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일이 되는 달, 내가 7월에 내 생일이 된다고 하면 7월부터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즉 다시 얘기하면 메디케어 파트 B가 시작되는 달부터 이 메디갭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그 웹사이트에서 이러더라고요. 다른 컴퍼니들, 인슈런스 보험회사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메디케어 파트 A, B 등록할 때
3개월 전에 등록할 때, 즉 생일이 7월이면 4월, 5월, 6월에 등록할 때 같이 자기들한테 보험회사에게 메디케어 Supplemental Insurance 혹은 메디갭을 신청서를 보내주면은 메디케어 파트 B가 보통 일반 의료보험이죠. 아니면 통원 치료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시작할 때 맞춰가지고 같이 보험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해마다 있는 Annual Open Enrollment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있는 기간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즉시 되는 게 아니고 혹은 그 다음 달도 아니고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반 등록 기간 General Enrollment, 즉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기간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7월 1일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공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Medicare Advantage Plan 혹은 Part 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기간은 가입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 이것은 가입한 달에 다음 달, 즉 내가 1월에 가입했으면 2월 달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건 좀 빨리 금방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스페셜 인롤먼트 같은 경우는 특별 가입 기간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좀 더 말씀드릴 텐데 내가 직장을 잃어서 아니면 직장에서 보험을 갖다가 그만뒀거나 그런 상황에 따라 틀려지게 되고 또 이사를 갔을 때 내가 이사를 가면서 미리 연락을 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사 간 다음에 연락했냐에 따라서 내 보험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간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메디케어 이외에도 뭐 2개 이상 아니면 3가지 다른 건강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메디케어랑 이렇게 같이 병행해가지고 보장을 받으면 좋을까요? 네, 교수님. 그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조금 답이 틀려질 것 같아요. 내가 보험이 되게 좋으면 그 보험을 갖다가 계속 쓸 수 있으면 더 좋죠. 그 보험을 쓰면서 내 메디케어를 갖다가 2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으로 사용하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보험이 1차적인 보험이 되고 내가 이 메디케어를 2차적인 보험으로 쓰려고 할 때는 아까 이 메디케어가 프리가 아니거든요. 메디케어 할 때 A는 우리가 텍스를 내면서 다 했기 때문에 프리지만 다른 B, D 아니면 메디갭 아니면 어드밴티지 플랜도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보험이 되게 좋다 할 때는 통원 진료를 하거나 의사 선생님들을 보거나 하는 그 보험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사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예외적인 게 될 수 있고 또 하나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보험을 2차적인 보험으로 하고 내가 가지고 내 메디케어를 1차 보험으로 쓰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65세가 될 때 파트 B를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말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군부대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군인 가족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군인 가족들을 위한 보험 있죠. 트라이케어라고 트라이케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트라이케어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메디케어를 갖다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시고자 하시면은 엑스트라 돈을 좀 하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뭐 가입하는 방법 막 이렇게까지 다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모르겠다.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나 아직도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헷갈리겠다. 전혀 모르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그리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너무 많이 틀려지니까 너무 내가 이거 이해 못해
가지고 자학하지 마시고 이런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시스템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시스템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노스캐롤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 거의 모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모든 주들이 그 State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Service 아니면 뭐 프로그램 해서 그 보통 SHIP SHIP 그 배 있죠. 그 기관 부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스테이트에다가 메디케어를 담당하는 그 스테이트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State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Assistant Program 뭐 이름이 약간씩 틀리기도 하는데 거기는 그 프로그램들이 카운티마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카운티마다 카운슬러들이 있습니다. 카운슬러들이 있어가지고 그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저희가 그 웹사이트는 저희 이 유튜브 밑에다가 표시해 놓을게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카운티에 어떤 사람이 컨설팅을 해주는지 그 컨설턴트를 보고 컨택해서 내가 지금 메디케어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미리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미리 해보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여쭤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죠. 모르시면 당당하게 연락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뭐 지인 찬스 쓰셔도 되고 방법은 다 찾으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드셨겠지만 하나씩 정말 6가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되게 복잡하죠?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 하단에 설문이 있거든요. 그 설문을 클릭해 주셔서 메디케어 지금 저희가 한 게 혹시 부족하거나 빠진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들어가셔서 그 설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을 제대로 배우셨는지 한번 본인의 지식을 테스트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 동영상 저희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클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꼭 테스트 해볼게요. 교수님 이렇게 막연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혼자서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용기가 생기거든요. 아무튼 긴 설명이지만 정말 꼭 필요한 설명들 정말 감사드립니다.